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가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하느냐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년 1월 2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은 50여일 남았죠.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조치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뒤통수를 친 거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 이제 오매불망 기다렸던 거죠. 지금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러시아와 싸우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교적 사거리가 긴 에이테킴스의 사거리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경고용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으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 전에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독립이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에까지 찾아와서 트럼프 당선인 손까지 잡고 그토록 바랐던 게 바로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사용입니다. 그 성능과 위력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980년대부터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투입돼 그 위용을 이미 과시한 그런 검증된 미사일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에이테크스의 허용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전 통보, 사후 고지가 아니고 미리 우리 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취지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지금 북한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 정부와도 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메시지를 남긴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 참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를 받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지만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위력, 파괴력을 인정받은 그런 무기인데 록히드 마틴 제작이죠? 네, 이게 원래 이제 1980년대에 소련의 영토를 좀 깊숙하게 공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전쟁할 일은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언제 썼느냐 하면 결국 이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 썼거든요. 걸프전 때는 한 30발 정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은 한 40발 정도 사용했는데 주로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라크의 그런 그 미사일 기지 요걸 이제 주 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물이죠. 그렇죠. 한 3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가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러시아 본토 타격 또 쿠르스크에 북한군 배치된 곳도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왜 이 에이테킴스가 이제 무서우냐면 사거리도 뭐 한 300-400km 나가지만 이제 이것이 그 목표물 상공에 도착을 하면 우산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자탄이 확 퍼집니다. 이 퍼지면은 축구장 4배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축구장 4개가 그냥 불바다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무기니까 대단하죠. 주로 이제 이 무기들은 어디다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보급창 기지, 주의소, 그리고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 북한군의 지휘소나 북한군이 모여있을 때 사용은 하는데 네. 그것 말고도 이렇게 뭐 400km 나가는 이런 에이테킴스 말고도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공해준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북한군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봉인을 해놓았던 이런 무기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봉인을 떼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가 전에도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헬기 비행장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되는 에이테킴스는 일단 확산탄인 초기형이 사용된 게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배치된 비행장을 타격했는데요. 확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몇 발만으로도 비행장에 주둔한 다수의 헬리콥터가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헬기를 사건 이후에 분산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전장에서 뭐 100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말 코앞까지 비행장에 딱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비행장에서 출격을 시켜가지고 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는 것도 그 문제지만 쿠르스크에 지금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북한 추정군이 10,000명 이상 갔다고 하니까 여기를 타격하는 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이제 북한군의 직결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비단 이게 에이테킴스뿐만 아니고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것이 고속기동 포백 로켓이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갑니다. 이거 지금 한 50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GLSDB라고 하는 그런 사거리 한 150km 나가는 폭탄도 있고요. 또 GMLRS라고 하는 사거리 한 120km 나가는 그런 로켓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km 나가는 거, 150km 나가는 거, 80km 나가는 거 다양한 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거리가 나가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이용을 해서 북한 밀집 지역이나 북한군들이 있는 곳을 타격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오늘 새벽부터 날아왔습니다. 하도 많이 쏘니까 이 세기도 복잡한데 올해 들어서만 31번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느냐. 31번째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 북풍이 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지난 18일 새벽부터 보양을 시작해서 25일 만에 또 토발을 재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기 북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쓰레기 보러 보이는 것이 신고가 한 2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고된 것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18건을 그 인수해서 군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일 발견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군부대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꼭 전해달라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이었죠.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대통령실 경내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서 떨어진 그 낙하물들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합참이 발표했던 강력한 비난 성명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하였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네, 이런 쓰레기 풍선만이 물론 아닙니다. 북한은 서해 5도와 인천 일대에서 GPS 교란 공격 무려 2,000건 넘게 했네요. 예, 올해만 2,000건 넘게 했죠. 사실상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죠. 그리고 국제 해사기구 IMO 그리고 국제통신협회 ITU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이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그 GPS 교란을 하게 되면은 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서해 5도에 이제 이렇게 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GPS 교란 장치에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떠요. 예. 그냥 우랴부랴 조업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항구로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이 잠시 이제 좀 주춤하더니만 다시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에서 교란하거든요.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지난번은 이제 개성하고 해주 쪽에서 완전히 남한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집회에서 교란을 했는데 지금 교란하고 있는 것은 북서쪽을 향해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사실상 지난번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한번 피운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경로를 북한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백령도에서 완전히 서해 해상을 따라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무인기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그때 전파 교란을 해서 무인기를 이렇게 이제 기능을 저하시키겠다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북한은 훈련이지만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 위협입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공식 명칭은 그렇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지역에 살포된 초코파이 풍선에 대해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분열을 비롯한 쓰레기를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이른바 정이라는 이름의 초코파이, 젤리, 또 여성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스러운 제 말씀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 짐작하세요. 예. 예, 뭐 잡종계 땡땡 그리고 쓰레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그 혐오스러운 뭐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화한 표현이 그냥 저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X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이다. 아니, 저게 그렇습니다. 왜 오물짝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바다로는 이제 쌀도 보내고 1달러 지폐도 보내고 북한 인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나 유생용품을 보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대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당신들 이거 쓰지 마라는 메시지, 협박하는 메시지로 동시에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시절부터 북한의 인기 상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의 그 남한을 상징하는 제품이 된 지 오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개성공단 가동하고 나서 이제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코파이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식들 주거나 동생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암시장에 팔아가지고 팔면은 돈이 뭐 몇 배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2014년도에 간식으로 초코파이 주지 말라고까지 이제 요구를 했을 정도거든요. 네네. 제발 딴 거 줘라. 그렇죠. 초코파이 때문에 북한 난리 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코파이는 북한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풍선에 보낸 게 초코파이가 들어 있었잖아요. 김여정이가 이제 화가 좀 잔뜩 난 이유가 북한 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초코파이 주냐? 그렇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가진다는 거죠. 아니, 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좀 믿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북한에서는 이 초코파이 하나 값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탕이나 죽으로 끓여 먹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게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가 있고 우리 엄마들이 쌀 한 줌으로 해서 미음을 끓여서 온 가족을 먹였던 그런 모습이 지금 21세기 북한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군 부대 꿀꿀이족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듯이 자, 저게 초코파이 탕 만드는 장면 시연한 겁니다. 저는 처음 저게 무슨 단팥죽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온 부글부글 끓이면은 이 저런 식으로 초코파이 죽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푹 끓여서 한 사발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커피 한잔 하면서 디저트로 하나 먹으면은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식사하고 나서 간식으로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저것을 주식으로 먹고 저거 하나에 속이 든든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북한의 인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식사조차도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임금 대신에 지난번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초코파이를 달라. 왜냐? 월급을 주면은 자기한테 안 주고 노동당에서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조금 쥐꼬리만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현물로 초코파이를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 그때 같은 경우에도 개성 근처에서는 물량이 많으니까 비교적 쌌지만 평양 넘어 함경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비싸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방에서는 엄청나대요. 결국 북한 내에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그 북한에 대한 이 초파이 공세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USB가 북한의 의식을 무너뜨린다면 초코파이는 북한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10년 만에 대대장 정치 지도원 대회란 걸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회의인가요? 예, 이게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수경의 기본 단위가 대대 단위예요.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충성심, 정훈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장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이게 정치 지도자 회의 그리고 이제 대대장 회의를 개최한 건데 김정은이가 만기칠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대대장들도 다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니까 군내 이제 군심이 좀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좀 꽉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군 내의 장병들 대부분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한류를 너무 많이 접했어요. 젊은 세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상 교육, 충성 교육, 적개심 고치 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10년 만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40대 전후의 이 대대장들 보고 야, 그 장마당 아는 그 젊은 아들 좀 니들이 꽉 다 잡아라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분석이신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김정은이 이 회의에서 쏟아냈다는 강경 발언들 저희가 좀 간추려 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자. 그래서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가자라고 해서 성군 정치를 강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 된 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군대 보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만 드립다 비난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이중 플레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 참전하는 것은 실전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도 이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군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최 변호사님. 네. 북한 매체들이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허밋 킹덤, 은둔자의 나라라고 하듯이 전 세계의 미국의 대통령 당선 소식조차도 인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트럼프 2기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하게 반응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눈치 보는 눈치 작전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높은 것 같은데요. 결국 그의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 타이밍과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유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 최진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